이번 회의 중에서 핫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11대 의회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의원이 3명이나 입성했는데요.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제363회 임시회 첫날,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침에 눈을 떠 휠체어에 올라타 턱이 없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면대 높이를 조절해서 세수를 하고, 저상버스를 타기 위해 전동 휠체어로 작은 들꽃들과 인사하면서 콧노래 부르며 버스를 타는 일상적인 꿈을 꿉니다. 네, 바로 장애가 되지 않는 세상, 어찌 보면 꿈이 아닌 현실이어야 할 텐데요. 오늘은 바로 내가 꿈꾸는 세상 5분 발언의 주인공 김경미 의원님을 모시고 장애인 의원으로서 겪은 소외와 장애가 되지 않는 제주 사회를 위해 어떠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의원 생활을 한 지 벌써 한 달이 됐어요. 훌쩍 지났는데, 지난 한 달 동안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정책 위반자가 되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감이 되고요. 소수자,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서 정치에 입문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와서 보니 그런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좀 가슴 떨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질의 하나하나, 또 행동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는 한 달이 후루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의원님은 지금도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 계시지만 어디를 가든지 휠체어로 이용해서 이동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우리 도의회 와서 한 달 동안 생활을 해보니까 불편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일단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의회를 왔었어요. 네. 근데 그 의원회관보다 이렇게 의사당을 좀 많이 이용했는데요. 의원회관에 일단 문이 제가 열 수가 없어요. 자동문이 아니라서 이게 단기세요거든요. 근데 이제 휠체어 앉은 상태에서는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또 무겁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접근부터가 너무 힘들다는 거. 네. 좀 그런 거 있고, 또 의사당과 그 의원회관의 연결 부분에 좀 남들에게는 작은 턱이나 이렇게 저희들에게는 그 걸려서 조금 불편한 게 있거든요. 민의를 대변하고 어쨌든 민원을 해결해주는 그렇지. 의회가 이런 불편함이 있다라는 것은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긴 합니다. 그래요. 지난 7월 24일이었죠. 1차 본회의 때 보는 이들을 전부 이렇게 울컥하게 좀 만들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어쨌든 일반 의원들이 이용하는 그런 단상이 아닌 별도의 단상에서 5분 발언을 좀 하셨어요. 어쨌든 그 전에도 의회 사무처에서 많이 고민하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단상 자체가 좀 구분이 되는 것, 그거 자체도 이게 좀 차별의 하나로 이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의회 운영이나 사무처에서 상당히 많이 고심을 해서 장애의원 3명이 들어가니 경사로부터 또 어떤 부분은 그 단상에 저희 접근이 힘들어서 따로 단상을 마련하는 그런 배려적인 부분을 제가 이제 차별이라고 딱 극단적인 용어를 쓰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차별적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에 대한 저는 공감의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가 어쨌든 따로 구분되어 있는 단상을 사용했고 그리고 일반 그 단상에 이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감각적이고 감수성인 것을 우리가 가져야 차별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경우에 뭔가를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할 때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장애 감수성을 넓힐 수 있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따로 단상을 사용하는 그 자체는 차별로 인식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개선의 여지를 갖기 위해서 어쨌든 문제점을 제대로 적시를 해주는 차원에서 상징적이었다고 좀 보는데요. 어쨌든 의원님께서는 그 5분 발언 서두에 제가 꿈꾸는 세상 이 얘기를 좀 많이 풀어놓으셨어요. 그 부분에서는 취재하던 기자들도 상당히 이렇게 울먹울먹 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꿈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은 의회에 입성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11대 의회 의원으로서 각오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11대 의회 의원으로서 좀 각오부터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개인적인 것은 저는 정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귀결할 수 있다라고 확신도 하고요. 제도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이상이 어떤 부분 일상으로 현실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 다른 시각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될 거라는 각오가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우리가 10대에 김천문 의원이 있어서 그 장애 의원을 지원하는 활동 지원 조례가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분이 남다른 경험과 남다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을 발견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50여 년의 장애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른 경험에서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을 위한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동을 하고 제가 비례대표 때 그 제 슬로건이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당에 제출하기 때문에 슬로건이 활짝 피어라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예, 저는 활짝 핀 우리의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누군가에겐 작은 턱이지만 그분에게 힘겨움이라면 그 힘겨움을 감당하는 그런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번 5분 발언 때 어쨌든 주된 내용은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실상 사람들 우리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유니버셜 디자인 했을 경우는 뭐 건축물을 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고 수준에서 좀 머물 수 있는데요.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해서 어떤 개념인지부터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고 얘기를 좀 풀어나갈게요. 그 백과사전의 개념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 이게 보편적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연령이라든가 뭐 성별, 그러니까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디자인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저는 여기에 더 하나 붙여서 모든 사람이 주류화를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겁니다. 일례로 저상버스 하나를 들더라도 저상버스 하나가 도입이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버스를 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주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문화의 장애를 없애는 게 유니버설 디자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여성 친화 도시, 고령 친화 도시, 장애 친화 도시 이거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이 돼야 되고 지금은 그 장애를 제거하는 정도의 디자인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땐 건축물에 진입을 하기가 어렵다. 그럼 그 건축물을 잘 진입할 수 있게끔 하자. 이게 지금의 유니버설 디자인이나 제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지만 주류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함께 공평하게 그 건축물과 도로나 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11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요. 그 지난 4년을 한번 이게 되돌아보고 잘잘못을 한번 평가해 본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유니버셜 디자인 공약이 실은 원희룡 지사 민선 6기 때도 공약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의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 4년도 그 4년이 되풀이될까 이게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난 4년에 대한 민선 6기 도정에서의 장애인 정책 전반적으로 일단 평가를 해봐야 민선 7기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성을 좀 짚어볼 것 같은데 민선 6기 장애인 정책, 유니버셜 디자인 정책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제가 5분 발언에 너무 세게 해서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많은 부분에 좀 우려점이 있는데 민선 6기의 유니버설 디자인에 공약이 있다라는 걸 모르신 분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런 공약이 있었냐라고 전화를 오실 정도로 그게 왜 그러냐면 2014년에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 제정은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2017년에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 늦게 됐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민선 6기 마지막 1년에 그걸 어떤 결과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장애, 그러니까 BF 인증은 유니버설 디자인하고 좀 별개로 진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아쉬움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없다라는 말을 너무 강조하기도 했었지만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근데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편적인 부분에 대한 혹독한 평가가 이루어졌지만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에 많은 부분 장애인의 그 회원의 수건인
장애인 회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립형 주간 보호 권역을 설치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편성과 특수성의 양 날개를 어떻게 잘 조화를 할 건지에 대한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게 민선 6기의 평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재선에 성공한 원희룡 지사. 예. 이번에 6.13 지방선거에서도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조성 그리고 장애인 보행 환경 개선 이게 또 공약으로 내걸었단 말이죠.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서 민선 7기는 어떻게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일단 기대는 어쨌든 도시 디자인 담당관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일을 하는데 가장 중심적 축을 잡고 가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적 축을 갖고 가겠다라는 뜻에는 되게 기대를 하는데 그 중심적 축의 역할을 과연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군요. 근데 그 부분은 도시 디자인 담당관의 큰 역할을 어디까지 할 거냐.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도로나 정책이나 이게 모든 거에 제품까지도 유니버설 디자인이 넘나들기 위해서는 부서간이 넘나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버스는 도시 디자인 담당이 아니에요. 교통과 담당이거든요.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하려면 그 부서 간의 협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권한과 그런 열정과 의지가 담보되지 않은 한 조직이 아무리 됐다 하더라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기대 반 우려 반. 그럼에도 기대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기대를 가져야 예. 뭔가 뭐 해나갈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그 조직 개편안이 통과됐는데 그 속에 아까 얘기하셨던 도시 디자인 담당관 신설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아마 개방형 직위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람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의 문제를 포함해서 요거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일까요?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 그 조직을 만들면 거기에 누가 와서 일하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 방향성은 어떤 부분에 많은 부분 철학이 담겨야 되고 가치가 담겨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일단 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상당히 감수성이 높아진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소통 장애인 당사자라든가 어르신이라든가 친환경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도시 디자인의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개별 그러니까 제품, 건축 이렇게 개별이 아닌 도시 기반 자체를 유니버설 디자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반 전체가. 그래야 어느 곳 하나도 불편함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슨 정책을 할 적마다 개별화적인 부분이 있는데 통합적인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 상임위별로 이런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상임위별로보다는 이 상임위별로에 있던 것을 통합해서 뭔가 정책을 완성을 해야 되는 것처럼 유니버설 디자인도 저는 하나하나보다 통합적인 도시 기반 전체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전문가와 감수성이 있는 분이 와서 좀 이끌어주고 또 도정은 그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권한적인 부분을 좀 확고하게 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한참 공공 디자인 이게 좀 바람이 좀 있을 때 타시도에서는 이렇게 시도지사 직속으로 이렇게 본부 형태로 해서 되게 격상된 조직들도 만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통과된 조직 개편에서는 다소 그거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요거를 포함해서 장애인 정책 전반적으로 우리 조직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평가를 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이번 조직 개편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 소속의 위원으로서는 좀 긍정적으로 왜냐면 일단 성평등 저 좀 관심도 있고 성평등 정책관이 신설된 거랑 노인 장애인 복지과에서 장애인 복지와 노인 복지과가 분리돼서 차이를 어쨌든 전문성을 갖고 접근하겠다는 그 의지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복지 정책과 컨트롤 타워까지도 이제 과를 만들어서 컨트롤 타워 전반적으로 복지 특별도 해야 된 컨트롤 타워까지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이 돼서 적극 환영한데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장애인 정책하고도 맞물리는 게 우리가 그 2015년 메리스 사태가 있어서 상당히 감염병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방을 하겠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예방적인 부분에 과를 신설하겠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보건과 관련한 거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아직 미치지 못했다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복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 조직 개편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요. 기대를 갖게 하는 예. 내용이에요. 어쨌든 조직이 잘 설계됐으면 이제 일만 열심히 하는 예, 건데 그죠. 그거는 뭐 의정활동 4년 동안 내내 이제 감시자로서 견제자로서 이렇게 예. 지적하고 이렇게 할 때 이끌어내면 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질문일 것 같은데요. 유니버셜 디자인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게 철학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이게 뭐 건축물 하나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생활 전반에 이렇게 예. 녹여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도정 책임자인 원희룡 지사의 철학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 도정의 원희룡 지사의 마지막으로 이게 유니버셜 디자인과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은 얘기 있다라면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일단 사람이 정치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의회에 그걸 하기 위해서 입성한 것처럼 민선 7기는 남달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선 6기에 다 미처 하지 못해서 민선 7기까지 연장한 공약이기 때문에 더더욱 애정을 갖고 실천할 수 있고 그리고 기반 조성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 정책은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으려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의지의 우선순위. 그래서 저는 유니버설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어떤 소수자에 대한 정책이 최우선순위로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을 할 때 보편성과 특수성의 양 날개를 잘 적절하게 배합을 하고 조화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우리가 복지특별도라는 게 확신이 서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지사님께 가장 강한 건 복지특별도를 공약을 하셨어요. 예, 어디 가서 말씀하셔도 복지특별도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지특별도에 맞는 그런 민선 7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큽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미 의원님을 모시고 유니버셜 디자인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성별과 연령, 국적, 그리고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게 바로 유니버셜 디자인의 유초일 것입니다. 저는 의원님의 꿈을 응원합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쇼핑도 하면서 뭣도 부려보고 가족들과 여행하면서 폼 잡고 사진도 찍어보고 싶다는 의원님의 꿈. 머릿속을 맴도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도민 모두의 관심이 절실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